제131차 원내대책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모두 발언을 주시겠습니다. 5.18 망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망언 의원들에 대한 여야 사당 징계 요구에 대해 당내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내에 여러 가지 견해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온 국민이 지탄하는데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을 곧 지나갈 소나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5.18에 대한 그런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망언 의원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오늘 야상당과 함께 망언 의원 3명을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소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야3당과 공조해서 범국민적인 망언 의원 퇴출운동에 나서겠습니다. 5.18 역사 왜곡과 망언을 처벌할 법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도 특별법에 분명히 담겠습니다. 또한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들을 승인했습니다. 이 조치로 여의도 국회 등 도심 지역 4곳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또한 병원이 아닌 민간 기업의 유전자 검사도 폭넓게 허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규제 혁신의 노력이 올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회 안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보이는 것 자체로 규제 혁신에 탄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하수분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기업들도 책상 서랍 속에 넣어뒀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꺼내 혁신 성장을 위한 도전에 나서주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당도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행정규제법도 조속히 처리해 규제혁신 5법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 많은 기업 산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 회장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앞에서 택시 기사께서 분식을 시도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집회가들을 위해 대기 중이던 경찰과 이어 도착한 소방구조대가 현장을 조기 수습해서 운전자는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우리 당과 정부 주도로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택시 카풀 사회적 배타협 기구가 오후 2시부터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가운데 발생한 사고였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난 1월 22일 택시업계와 당정협의 등 50여 차례에 가까운 공식 비공식 활동을 거쳐 택시카풀 사회적 배타협 기구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장과 택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택시업계 카풀 서비스가 중재와 조정을 통해 이해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타협 기구에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인내와 신뢰를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택시업계를 비롯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어제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택시 운전자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방금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4건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당정은 지난해 신산업 분야에서의 과감하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규제 혁신과 관련된 4개 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됐고 오는 4월부터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당정의 규제혁신 노력에 따라 어제 회의에서 4건의 신기술 관련 사업이 허가된 것입니다. 규제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첫 물꼬가 터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매우 높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수소 전기차 산업, 바이오 혁신, 디지털 융복합 등 다양한 산업군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허가된 도시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에 따라 국회를 포함한 서울 시내 3곳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우리 국회가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일종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은 셈인데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앞장서 주셨습니다. 향후 국회 경비대 인근에 7월경 설치될 예정으로 문희상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 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이번 수소 전기차 관련 사업 선정이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규제 혁신 방안이라는 점도 함께 명심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테스트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지속 및 지원 여부, 이에 따른 규제 혁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혁신 성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 성장의 핵심 축입니다. 당정은 앞으로도 혁신 성장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규제 혁신 5법 가운데 유일하게 미처리 법안인 행정규제 기본법과 빅데이터 3법 등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대화를 위해 야당의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은 한정혜 정책위 수석부장 발언 듣겠습니다.
그 단어를 네,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유와 한국이라는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제 김무성 의원 그리고 서청원 의원 두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두 분 의원께서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5.18에 대한 당내의 망언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고 광주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렇게 입장문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이게 왜 일찍 좀 조치되지 못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광주 관련 5.18 관련한 특별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상조사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라고 하는 그 문장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그거 자유한국당이 요구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5.18 관련한 새로운 사안이 불거졌었습니다.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실제로 광주시청사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진압군이 성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진상조사위를 꾸리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지만원이라고 하는 마음상가가 해대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자유한국당이 그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상조사에 같이 넣지 않으면 그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넣고는 이제는 그거에 근거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있고 당내 의원들은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잘 짜여진 각본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 특별법을 논의할 때 당내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 등은 그거 아니다, 북한군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이미 역사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정리하시지 못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어떤 식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이것도 물타기 하고 저것도 물타기 해서 저 뒤로 들어가서 친일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가고 싶은 겁니까? 이것이 잘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어낸 3명 의원을 출당시키시고 진상조사위원 2명 철회하시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발 5.18 특별법을 다시 내십시오. 북한군 관련한 개인 여부 관련한 진상조사를 뺀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시는 것만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이고 광주의 영령들에게 그나마 고개를 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런 말씀 하실 거면 마이크가 잘 안 되는 옆에 계신 어기구께서 먼저 혈압 마이크 옮기기 힘드시니까 혈압 어기구 혈압 발언하시겠어요? 네, 저는 포항 지진과 먼저 안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의 소속 어기구입니다. 지난 10일 포항 앞바다 50km 해양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고 1시간 후에는 2.5 규모의 여진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2016년 9월 5.8 규모의 경주 지진, 2017년 11월 5.4 규모의 포항 지진, 이후 석 달 후 발생한 4.6 규모의 여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별다른 피해가 없어서 천만 다행입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원전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매년 4.9 이상의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도 원전 사고의 안전지대도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점진적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탈원전 반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호도한 탈원전 반대 거리 현수막을 연초부터 전국에 대대적으로 내걸더니 급기야 본인들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권 주자들이 앞다퉈 탈원전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지진으로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내팽개치고 묻지마 반대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약 한 달 후가 되면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참사가 있은 지 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참사의 후유증 아직까지 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전이 치유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원전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우리의 잇따른 지진 소식이 먼 나라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완벽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속히 국회로 돌아와 연이은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 문제를 심도 있게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